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금요일 아침 7시 34분입니다. 장전에 박 대표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영업일수로 따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일 만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인데 물론 한 번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두 자리 이상 상승이 나온 거는 한 번이었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올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많이 올렸고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14만원대 진입을 했는데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은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머티 일단 진행하기 전에 2차전지 종목입니다. 전체 시장과 관련 있기 때문에 시황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그리고 대응 전략 관련 차트 그리고 리포트 전략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갈 길이 멀다. 고점이 24만원대였습니다. 7만원대까지 내려갔었죠. 박 대표가 증권사 24년, PB생활 12년 하면서 통계낸 게 있습니다. IPO 종목들은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70에서 80%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이 옵니다. 통계적으로. 24만원 갔다 7만원 왔다. 많이 내려왔죠. 70%, 80% 정도 내려왔습니다. 대충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위에 15만원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몇 달 동안 뚫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15만원대를 못 뚫었을까? 이번에도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15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달라진 게 있죠.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장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입니다.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숏 커버가 스키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모기업 에코프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죠?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액분하기 전에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 애호긴들이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숏 커버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산 거죠. 물량 채우려고. 급등이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이런 거죠. 수급이 꼬이면서 왜곡되면서 주가 급등나게 나오게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7만원대 바닥 찍고 14만원 왔고 15만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걸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바닥이 완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조금 시기상조긴 합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를 공매도를 한 세력이 있는데 받치는 건 누구냐?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 누굴까요? 얘네들. 박 대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계 헤지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PB생활 오래 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 미팅, 정보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여기 정보회의에 최근 에코프로 머티는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헤지펀드가 다 매집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백주 사는 게 아니니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에 사고 그 다음에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사고 4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 저가 매수와 구간 매수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수급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할 말 안 든 거지 전쟁이죠. 때리는 공매도, 매수하고 있는 헤지펀드. 일단 헤지가 좀 강한 것 같죠?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급하게는 안 올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땡기고 있습니다. 지분관계 보시면 에코프로가 대주주고 BRB 로토스 그로스 펀드에서 12% 정도 들고 있고 BRB 로토스에서 7%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BRB 블루런 벤처스 사모펀드입니다. 2017년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지금 7년 정도 됐죠. 사모펀드는 7년 정도 되잖아요. 출구 전략이 나옵니다. 이제 엑스트 하려고 그럴 겁니다. 엑스트 한다고 주가가 마냥 급하게 오르진 않죠. 물론 올라가긴 할 텐데 이 친구들의 출구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관씨
BRB 블루런 벤처스 대표입니다. 이분의 존재가 주가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윤관 씨가 바로 그겁니다. 이 윤관 씨가 에코프로머티 지분 2대 주주입니다. BRB에서 갖고 있는 걸로 따지면 이분의 존재가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매집의 단계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박 대표가 이 부분 리포트에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전기차 유턴했다. 친환경 정책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부터.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가 이 유럽의 보조금 말고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올라온 시점이 8월 초죠. 왜 이때부터 주가가 올랐을까요? 대부분의 2차전 종목들이 이때부터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저격당한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지면서 이게 대세였는데 갑자기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뀝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유리해지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방산이나 이런 종목이 강하고 해리스는 미국의 스쿨버스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사람입니다. 감이 오시죠? 8월 초부터 모멘텀이 생겨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종목,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8월 초에 큰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말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FOMC에서 0.5 내렸고 한 번 더 내릴 겁니다. 11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나 전기차 종목한테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 전기차 캐즘 때문에 공장 돌리고 있었는데 안 돌아가죠. 돈은 돈대로 나오고 설비 들였는데 대출 받은 거 이자 나가죠. 전기차 캐즘,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혜를 보고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갑니다.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해리스 트레이드의 수혜주, 그 다음에 금리나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이슈가 터졌죠. 보조금 지급.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최근에 반등이 8월 초부터 시작이 된 건데 유럽의 이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죠. 중국이 전기차를 수입하는데 유럽에다가 유럽에서 관세를 때리겠다. 오늘 밤에 투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해리스 트레이드, 미국 대통령 후보죠. 세 번째, 유럽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고 네 번째, 중국 전기차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섹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관 리스크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블루런 벤처스 대표인데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에 투자했던 거 출구 전략 물량을 내놓고 있죠.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게 일반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내리 누른 거죠. 그래서 15만 원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거 뚫리게 되면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윤관 씨는 블루런 벤처스 대표인데 LG그룹의 맞사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LG그룹 스토리가 있죠. 타기한 구본무 회장, 현 구강무 회장, 이분이 윤관 씨입니다. 이분의 친아들은 사망했고 조카를 입양해서 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구본무 회장의 두 따님이 두 분 계신데 친딸입니다. 유산 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강무 회장한테 내 몫을 더 내달라. 결국은 이거죠. 경영권 분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분은 맞사입니다. 큰딸의 남편이죠. 스탠포드 대학원을 나왔고 미국의 인맥이 상당합니다. 머스크랑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샤프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이분이 회장, 구본무 회장 시절에 2017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에. 지분이 2조가 넘었죠. 블록딜로 넘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금? 이분이 그룹 소송에 뒤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입니다. 소송 비용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종국에는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실탄이 필요하겠죠. 주 LG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 여기에 블루런 벤처스 대표 윤관 씨가 있으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 2조, 이게 막강한 실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SKIT 얘기도 나옵니다. SK그룹에서 SK온가, SKIT 핵심 기업이죠. IT는 상장, O는 비상장인데 O이 적자가 심해서 IT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수를 다른 데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윤관 씨다. 무슨 얘기냐? 윤관 씨가 SKIT를 집어삼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분리막 회사고 핵심 기업입니다. 이거를 지분 투자하거나 인수해서 LG그룹 소송에서 경영권 분정해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엔솔이나 화학에 넘기고 자기 몫을 찾겠다는 거죠. 큰 그림입니다, 이분의. 그래서 윤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LG그룹 맞사이면서 블루런 벤처스 대표입니다. 이분이 LG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고, 왜? 막강한 실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분 2조 정도 되죠. 남은 현금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SKIT 인수 가능성이 돌고 있습니다. 인수설.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게 주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앞에 나왔던 그 변수 외에 윤관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에코프로 머티는 어떤 펀더멘탈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투자한 회사에 오너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절묘한 게 블루런 벤처스가 7년 차에 출구 전략이 나올 때가 됐는데 사모펀드 출구 전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블록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그 타이밍에 헤지펀드가 들어왔습니다. 둘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내 인맥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탠포드 출신이고 머스크랑도 인맥이 있고, 이런 요인들이 변수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에서 보시지만 주봉에서 이 15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스키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7만 원대 지지하는 세력이 있죠. 헤지펀드들. 그들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공매도 세력들 주춤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헤지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그들의 전략과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짜놨습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에코프로 머티 약자 EMR로 보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리포트입니다. 전략 자료 안에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대응 전략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EMR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IPO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보유해서 물량 분석, 디테일한 내용들은 리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MR로 보내시면 배너 있는 번호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방, 무료방이고요. 사치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2차전지, 바이오, 제약, AI, 반도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문자는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샘플과 동일하게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 여러분 종목 발굴 어렵죠? 최근에 여러분 이 알고리즘 매매가 대세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쓰는 방법, 제가 PBR 때부터 쓰던 건데요.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그리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박 대표의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1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박 대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비중이,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전체 시장의 70%입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AI하고 싸워야 돼요. AI가 발굴한 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서 반갑기도 하지만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물린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고점에서 거래 터진 거 보면 나오죠. 20만 원대 이상에서 많이 물리셨을 것 같은데 박 대표가 전략 자료도 짜놨습니다. EMR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네 번째 히든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10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 됐습니다. 그동안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올랐습니다. 시장에 별로 얘기도 안 나왔고 오름폭도 차분하게 올렸습니다. 10% 이상 오른 게 하루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상하기보다 참 우연일치라는 게 BRB 펀드에서 7년 차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나옵니다. 그죠? 윤관 씨는 미국의 인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헤지 펀드가 들어온 시점이 절묘합니다. 8월 초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했고 두 번째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인맥이 많은 윤관 씨 이때부터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출구 전략과 매집 전략이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올렸습니다. 조금씩 이제 마지막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15만 원대가 목전입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 단계가 갑자기 바뀌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미리미리 제가 그래서 영상을 일찍 찍고 있는 겁니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 단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대주주 45% 정도 되고 BRB가 갖고 있는 게 20% 되면 개인 물량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단타 기회 안 줍니다. 박 대표가 짠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대응 전략 자료, 각각의 신호와 패턴, 텔레그램 방도 적극 활용하시고 단타는 아무 종목이나 치지 마시고 박 대표 종목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히든 종목은 10개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국면이냐? 어렵지만 이런 국면입니다. 코스탈라니에 산책하는 계죠.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이 빅테크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집니다. 고평가, 너무 비싸다, 고평가 논란, 밸류에이션이 높다.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영상. 코스톨라니에 산책하는 개입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어떻죠? 야금야금 올렸습니다. 살짝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 확인할 게 있죠.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수혜주가 될 거고 두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 빅테크 실적 중요합니다. 빅테크 실적이 여전히 안 좋고 금리를 추가로 내린다? 2차 전지 종목, 바이오 종목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관 리스크가 있다 그랬죠. BRB 윤관 대표. 이분의 처신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LG그룹 소송 관련해서.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중국 관세 관련 입장이 나옵니다. 유럽의 입장 어떨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증시 외적인 측면에서 실물 측면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속성상 다시 앞서 나갈 겁니다. 이미 준비를 마쳤고 배팅이 시작됐습니다. 특이한 BRB의 출구 전략 여기 맞춰서 들어온 헤지 펀드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미리 챙겨두시고요. 모든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